상해나 폭행 같은 신체 폭력,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게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를 가지고 합의를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는 사실상 현실에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이자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폭력은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학교 안 또는 학교 밖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폭력, 상해나 폭행 같은 신체 폭력, 괴롭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개념인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꼭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 준하는 행동까지도 모두 다 학교 폭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 폭력이 대부분 발생하는 공간이 학교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하루 종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피해를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쉽게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피해를 본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서 성인 이후의 가치관이라든가 행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제도 자체, 그리고 이제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학교 폭력 자체도 조금 교묘한 방법, 피해 학생 외에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려운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또 하나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보다 학원이나 심지어 피해 학생의 집에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수위 자체도 일반 성인들의 형사 범죄의 수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만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구도심이랑 신도심이랑 많이 뒤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도심에는 사실은 이제 경찰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려진 장소, 항만 뭐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건도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학교폭력 예방법상으로는 1호 서면사과부터 이제 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퇴학처분까지는 어렵고 8호 처분, 이제 강제 전학처분이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이 1호부터 9호 처분까지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사안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각 사안별로 심의 점수화해서 최종 조치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조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주의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도 초기에 설정됐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피해를 본 학생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팔을 휘저을 수 있잖아요. 그럼 팔을 휘젓다가 가해 학생이 한 대 탁 맞으면 가해 학생이 이거 쌍방입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실제로 두 학생 모두, 물론 이제 높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1호 처분 정도는 나와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오히려 먼저 맞은 학생이 가해자로 해서 조치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자, 첫 번째, 어떠한 맥락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이 어떤 학생이 먼저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고한 학생은 왜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폭행이 이루어진 그 과정에서 이게 방어적인 목적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조금 심의를 하고요. 그래서 방어적인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격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쌍방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있어서도 해당 학생에 대해서 조치 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더글로리에서처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금전적인 거를 가지고 합의를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는 사실상 현실에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큰 사건이 작은 사건이 된다라는 거를,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제도적인 어려움에서 또 찾을 수밖에 없는데, 신고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봤는데 피해 학생은 전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해 학생이 전 그런 행동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 부분 그게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은 여러 가지 학교폭력의 내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다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경미한 일부 사안만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낮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도적으로 이 입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사안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축적이 더 조금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피해를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빨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걸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혹시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들더라도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분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해서는 절대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다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어떤 당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하지만 생각보다 학교폭력은 매우 가까이에 있고 우리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심리 상태를 보인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인식하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예방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예방의 첫 번째는 예방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가해 학생들로 나중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의외로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첫 번째는 걔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얘기가 사실은 맥락이 맞닿아 있는데 그 상대 학생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못해요. 우리 학생들이 다 본인 위주로 본인의 감정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방을 위해서 피해 학생들에게 뭔가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피해를 본 학생들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먼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가해 학생에게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를 일단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건 하지 마. 난 이거 싫어. 넌 이거 더 이상 이런 행동 나한테 하지 마.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외로 가해 학생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걔가 싫다는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걔가 싫다고 했으면 전 안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우리 학교폭력이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반복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생들하고의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고요. 부모님들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 내지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어도 그게 피해인지 잘 모르고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어도 그게 가해 행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게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저는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소에 가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세요. 우리 아이가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근데 요즘은 꼭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방과 치유 목적으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는 있어요. 힘든 거 힘든다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또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후적으로 가정에서 꼭 좀 진행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우리 인천시, 인천 전체 지역사회도 건강해지는 거라는 거를 조금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학교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다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같이 좀 관심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